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1015년 전력 11월 4일 기술보도 시간입니다. 가까이 오세요. 보십시오. 11월 4일 기술보도 시간입니다. 저희는 저희 이대원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김혜도 공자하고 윤호수 본사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테네시 청평은 현재 영하 10도입니다. 춥겠어요. 오늘은 그래도 영상으로 올라가고 최고 기온이 7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밤에는 이제 덜 춥고 1도까지만 내려가고 영상 1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만 좀 춥네요. 그리고 천일궁 지역도 역시 영하 10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고 기온이 2도, 오늘 밤에는 영하 1도까지 내려간답니다. 네, 지금 조금 춥네요. 근데 텍사스 라임스톤 카운티 자유방송은 영상 10도입니다. 그게 역시 텍사스. 텍사스는 역시 플로리다하고 비슷해요. 그래요. 네.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오늘 최고 기온이 14도, 그리고 오늘 밤에도 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지만 역시 영상 10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순천 천정궁은 어떨까요? 현재 기온이 3도입니다. 3도이고 오늘 밤에는 1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13도. 그리고 일본의 그 군마 천정궁은 현재 9도, 영하 2도, 영상 2도입니다. 네. 그리고 영상 15도, 내일은 영상 15도입니다. 대체로 날씨가 네. 네, 그러면 아버님 말씀을 봅시다. 예, 제1장 창조 본연의 참과정 117페이지 오른쪽 아래 따라 읽겠습니다. 인간 조상을 통한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었는가? 그 이상은 이상적인 남자와 이상적인 여자가 결합하여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중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가정이란 결국 부모와 자녀, 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인데 그 묶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뉴스로 들어갈까요? 어제 한국에서 예. 뭔 일이에요? 모르죠. 이따 나중에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속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좀 문제죠. 지금은 아마도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은 당할 것이 맞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쪽 두고 봐야 합니다. 매우 높다고 봐야죠. 네. 두고 봐야 알아요. 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네. 뭐 하여튼 뭐든지 두고 봐야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앞으로 내다보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우리가 되는 거지. 날씨도 봤는데 날씨 보는 것도 우리가 오늘 우산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거에 의해서 날씨를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일단 알고 가야지. 그냥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비가 올지 안 올지 두고 봐야 돼. 그렇게. 아니, 앞으로 싸우는 거고 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 탄핵 당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원리에도 예정론에도 있지만은 100%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오겠다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탄핵 당할 것이라는 전제로 앞으로 한국의 길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을 대행하고 그리고 60일 내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국회 선거에서도 그 총선에서도 좌익이 상당히 큰 승리를 했는데 거기다가 또 이번에 비상계엄령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 자체도 확실하지 않지만 선거가 있을 경우 좌익이 이기는 가능성이 높죠. 미스터 리가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김정은은 올해 초에 그 전에 있었던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앞으로는 남한과의 통일이 아니라 남한을 지배하는 것, 무슨 말을 사용했지? 주관하는 것을 주관한다고 했는데 국회성도도 그렇고 이번에 어제 그 비상계엄령도 그렇고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점점 나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끔찍하네. 그래가지고 매년 1월에 그런 연설을 하는데 이번 1월에는 지난 새해 연설보다도 더 이제 한 걸음 아니면 두 걸음, 세 걸음 정도 앞서 나가는 연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버님께서는 앞으로 남북 통일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후보가 한 사람만 나오고 남한에서는 여러 사람 나오고 그래서 아무리 유권자가 남한이 더 많다 하더라도 남한의 표가 분열되기 때문에 북한 후보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남한 사람들을 교육해야 된다. 순공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적중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그 대통령은 지금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대통령이 무력화되고 있잖아요. 그 계엄령을 발표하는 연설에서 대통령은 의회의 독재라는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독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 체제는 이렇게 해서 죽는 겁니다. 독재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유권자의 다수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 복지라든가 다른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가 되고 독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길을 지금 한국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윤 대통령도. 그래서 그런 한국이 그런 길을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말하자면은 마지막에 절박한 무리수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앞으로 두 달, 석 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한국이 완전히 북한의 산하에 들어가 버리면은 다음은 일본이죠. 일본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했고 여기서는 그 보수주의자들이 뭐 춤을 추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은 사탄 편이 더 이제 강해. 힘을 그 계속 축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조그만한 희망이 뭐가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앞으로 2년간 중간 선거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더 얻어야 돼요. 더 얻어야 돼요. 이번에 어제 하원 선거, 하원이 435명이 다 이제 어제서야 결정됐어요. 뭐 한 달 걸렸죠. 예. 근데 보니까 이제 그 공화당은 220명, 그리고 민주당은 215명. 그래서 다섯 석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래도. 아니, 그 아슬아슬한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왜냐면은 백악관의 백악관을 새로운 정당이 백악관에 들어갈 경우 이번처럼 지금까지 민주당이었다가 공화당이 들어가잖아요. 그 공화당을 장악하는 정당이 바뀌면은 그 다음 중간 선거에서는 여당 그러니까 새로 백악관에 들어간 정당이 그 의석수를 많이 잃어요. 오바마도 2008년에 그 부시로부터 백악관을 인수했는데 공화당으로부터 인수했는데 그다음 2010년 중간 선거에서 60석 이상을 잃었어요. 오바마도. 네? 그러니까 그 내후년 2026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공화당이 의석수를 줄일 가능성이 그 50% 이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늘려야 돼요. 늘려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행한 것은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난 한 달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첫째는 역시 사람들은 이기는 자에다가 붙잖아요. 지는 자는 난 처음부터 너는 안 될 줄 알았다. 그래야 뭐 생기는 게 있거든. 지는 사람은 뭐 버리고 말이야. 지는 별보다도 뜨는 별이 좋잖아. 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로서는 지금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탐 호먼이 아주 이제 강경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첫날부터 나는 아주 확 할 것이다 이런 그 엄포를 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공화당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상당수도 그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렇다. 뭐 이제는 이제 불법 이민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걸 단속해야 된다라는 이제 콘센서스가 미국의 국민 안에 특히 유권자 안에 상당히 좀 굳어지고 있어요. 자, 일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그래도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쫓겨날 것이냐면은 범죄자들. 특히 지금 미국의 감옥에 많이 수용돼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범죄를 한 사람들이 먼저 나갈 것이고 뭐 지금까지 바이든 정권은 뭐 이제 범죄를 해도 괜찮다 뭐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범죄자들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했다가 이미 법정에 서고 그리고 법정에서 당신은 나가야 된다라는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눌러앉고. 도망다니면서. 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둘째로 쫓겨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국경에서 일단 자기들이 왔다는 것을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국경 경비대에서 그러면은 당신 몇 월 며칠 날 어디 있는 저 법원에 나가시오 하고 그 절차를 다 밟았고 그리고 법정에서 당신은 안 된다 나가라라는 판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둘째예요. 셋째는 누구냐면은 이제 그 아무도 모르게 들어온 사람들, 모르게 들어온 사람들. 이것이 셋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 긴장할 필요가 있지만, 뭐, 그 다음 넷째, 다섯째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당분간은 이 첫째, 둘째, 셋째를, 포커스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누가 걱정할 사람 있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됐고, 없으면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년간 올해 내년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 지지율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도 레바논 전쟁 그리고 가자 전쟁 해야 되고 그리고 이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중국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다 뭐 그런 것을 해결하면은 상당히 인기가 올라갈 것으로. 문제는 경제죠, 경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지갑을 가지고 투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면은 아무리 다른데 잘 해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 다 돼가네요. 근데 근데 경제가 문제인데 사실 작년 초부터 앞으로 곧 불황이 올 것이다,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데 그동안 그런 말에 불구하고 상당히 미국 경제가 잘 돼가고 있었어요. 그건 민주당이 일부러 돈을 풀고 좀 거품을 만들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는 그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트럼프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경제를 바탕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그만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라는 게 그래도 있네. 있어요. 그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자꾸 우리가 그것을 조그마한 불씨를 자꾸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인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도 잘 계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